자, 그로부터 1년 후 1418년 3월 태종은 다시 한번 충격적인 양녕대군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때 태종이 들은 세자와 관련된 충격적인 소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근데 뭔가 다양한 것 같지만 네. 결국에는 같은 문제일 것 같아요. 안 바뀌는 거. 여자 문제. 네. 자,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건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오케이. 됩니다. 그럼 반성문을 읽었음에도 또 용서가 안 되는 건 어리를 다시 만나요. 진짜? 진짜로? 맞는 것 같아요. 어리를 다시 만나고 아기까지 낳아요. 야, 이거면은요. 저는 이제 반장 안 할게요. 저도요. 그건 알겠지. 아기는 안 나지만 어쨌든 다시 만난다. 둘 중에 하나 정하세요. 애기 아기 나요? 안 나요? 만난다. 다시 만난다. 아기는 말이 안 되니까. 도윤 씨, 오답, 오 아니네. 오답. 오 정답. 아니네. 양호 씨, 어리를 만나서 애기를 낳아요. 정답. 아니 잠깐만요. 아니 선생님이 표정이 너무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해라는 표정을 하시니까 내가 좀 자, 그런데요. 그 아이가 태어난 시기가 기가 막힙니다. 왜요? 언제예요? 양녕대군이 1417년 2월에 반성문을 읽었거든요. 네. 그런데 1418년 2월에서 3월쯤에 아이가 태어났다? 2월 3월? 근데 2월 3월 반성문 읽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5월이나 6월에 임신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2월 3월에 나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세자가 종묘에서 반성문을 읽은 직후에 바로 어리를 만나야 지금 이렇게 시차가 지금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양녕대군이 아버지 태종을 속이고 남몰래 어리를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는 그 눈물의 그런 반성문 뭐예요 그러면? 자, 이 태종과 세자 정말 최악으로 치닫는 부자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종이 세자를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세자는 사람이 아니다. 자, 그렇게 믿었던 양녕대군이 또 다시 일을 벌인 겁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었을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이고야. 세자가 성령이 죽었을 때 궁중에서 활 쏘는 놀이를 하였다. 동생이 죽었는데 활 쏘기를 했던 시기는 태종의 넷째 아들인 성령대군이 죽은 지 고작 24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상실감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신이 그렇게 온 마음으로 감쌌던 큰 아들이 일국의 세자가 동생의 죽음을 애도할 기간에 활쏘기 놀이를 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정말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사실 세자도 좀 꺼림직하긴 했어요. 꺼림직해서 이제 자기 스승이 되는 관원에게 나 활 쏘고 싶은데 나가서 좀 쏴도 될까요? 물어봤는데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3, 7일이 지났으니까 쏘셔도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자는 또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큰 사단이 된 거죠. 이게 세자에 대한 이 태종의 분노와 실망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태종의 인내심이 드디어 한계를 넘은 거죠. 결국 태종은요, 세자를 벌주기 위해서 세자 곁에서 어리를 떼어내고요,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세자가 세자궁에서 마음대로 외출할 수 없도록 명합니다. 그렇게 세자의 발이 묶인 지 보름이 지난 1418년 5월 30일 태종에게 세자의 상소가 도착합니다. 상소? 반성을 좀 하나. 자,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과연 양녕이 보름 이후 어떤 상소를 올렸을까요? 어째 스스로 만나서 아니 잠깐 이게 무슨 와, 이거는 아버지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양녕대군이 직접 써서 보낸 상소, 거기에 적힌 내용을 풀어보면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여인들을 다 궁중에 들였으면서 저는 왜 안 됩니까? 나의 첩들을 아버지가 궁중에 들이지 못하게 해서 지금 나라에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이건 내가 아닌 아버지가 반성하셔야죠. 라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와, 야,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아주 건방지네요. 진짜 진짜 뒷목 잡아. 아들이 사실 아버지에게 할 말도 아니지만 태종은 엄연히 조선의 왕입니다. 불경스럽고 모욕적인 상소를 왕에게 보내는 건 세자라도 용납될 수 없겠죠. 결국 1418년 6월 3일 태종은 어명을 내립니다. 세자를 패하여 경기도 광주로 추방하라. 와 드디어 야, 드디어. 결국 태종은 자신의 손으로 세웠던 조선 왕조 최초의 적장자 세자를 자신의 손으로 패했던 겁니다. 폐세자는 왕자의 신분이 되어 새로운 칭호를 얻게 됩니다. 세자 아니면은 양녕대군?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양녕대군이란 명칭이 바로 이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양녕대군이 폐세자된 지 불과 2달여 만인 1418년 8월 새로운 세자 충녕대군이 왕이 됩니다. 세종대왕. 맞습니다. 조선 4대왕 세종. 이렇게 세종대왕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와, 진짜